제가 사인해 드릴까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행을 너무나 좋아하는, 여행 이후에 좀 제 삶이 바뀌었다라고 좀 자부하는 여행가 육다미입니다. 라이온이고 이름은 김재우입니다. 여행이 일상을 바꾼다는 그런 모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오이고요. 저는 일반 그냥 금융업 회사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여행 다니고 있고 그런 직장과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 일반 평범한 시민입니다. 케코아라고 하고 있고요. 하와이 음악과 문화기획 그리고 뭐 영상 제작을 하는 X세대 엔잡러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I've been wasting my time, feeling lonely. 우선 저희가 이제 이 채널을 좀 준비를 하면서 가장 우리 채널에 좀 색깔을 잘 보여줄 수 있겠다 싶은 분들을 엄선해서 모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케코아님 같은 경우는 좀 공부를 하러 떠나신 곳에서 이제 이 하와이안 뮤지션까지 좀 아예 삶에 좀 전환점을 맞이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지. 공부를 이제 하러 갔죠. 90년대 이렇게 시간을 얘기하면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 90년대 말 미국으로 영상 공부를 하러 갔어요. 원래는 영화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학사, 석사 마치고 공부가 너무 지겹기도 하고 같은 곳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사실 그거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여행이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도전이긴 했는데 이제 좀 그 한 곳에서 또 너무 정착해서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박사를 하와이로 가게 됐죠. 이제 아무도 모르고 이제 나를 모르고 나조차도 이제 너무 생소한 곳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골랐던 것이 하와이였는데 거기서 이제 뭐 강의도 하고 제 공부도 하면서 지내다가 엉뚱한 길로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음악과 뭐 훌라 이런 예술에 빠지게 돼서 이제 결국엔 공부 그만두고 이제 한국 돌아와서 음악하고 문화기획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음악이나 이런 걸 아예 한 번도 안 하셨던 거예요? 안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음악이나 이런 예술 같은 게 그냥 평생 취미로 가져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뭐 집안의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이런 음악이랑 이런 예술 같은 거는 사람이 살면서 그냥 취미로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이제 계속 혼자 주입하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모든 사회 그리고 가족들이 원하는 이런 삶의 틀 안에서 거의 끝판이라고 할 수 있는 박사 공부까지 시작을 해놓고 이 정도면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관둬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박사학위까지 다 따시고 안 떴어요. 시간을 그게 문제인데. 만약에 혹시 하와이가 아닌 다른 나라를 갔다면 하시는 음악의 장르가 혹시 바뀌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생각도 가끔씩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생각도 해요. 하와이 음악이 한국에서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찾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 하와이 음악 활동으로는 하와이 현지 시상식에서 이제 후보로 오르고 그랬거든요. 해외 앨범상 후보로 오르고. 그런데 이제 아무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까 차라리 어디 그냥 뭐 남미 그런데 가고 보사노바 이런 걸 했었어야 되나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좀 약간 청개구리인지 모르겠지만 낯선 곳을 갔는데 익숙한 이제 언어가 들린다 하면은 저는 그 여행지를 좀 내가 잘 못 즐기고 있는 그러니까 여행지의 매력이 반감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이렇게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나오는 한국인 맛집, 한국인 추천 이런 것들은 좀 의도적으로 회피를 하려고 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편인 것 같고 오히려 한국 분들이 추천하는 곳이 되게 안정적인 느낌은 있거든요. 내 입맛에도 그냥 잘 맞고 안정적으로 좋지만 저의 개인적인 성향상 저의 여행은 좀 최대한 낯선 곳에서 적응하는 낯선 나를 좀 보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기치 못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게 저의 여행 스타일인 것 같기는 하고 케코아님은 사실 하와이가 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여행지 혹은 도시라고 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를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이번에 또 파리 여행을 앞두고 있는데 한 6번째, 7번째 방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파리를 너무 좋아해라고 하면은 극명하게 딱 반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나도 너무 좋아? 아, 싫어. 가보니까 너무 별로였어 하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여행지에서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좀 제일 큰 게 공원이 좀 많은. 그래서 언제든지 걷다가 쉬고 내가 뭔가 생각도 좀 정리하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좀 파리를 좋아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미술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정말 한 6, 7번 계속 재방문을 하는 도시인 것 같고 벌써 6-7번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저는 파리를 정말 정말 좋아하고 출장으로도 많이 가고 맞아요. 출장도 그쵸? 가고 개인적으로 여행으로도 좀 많이 갔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낯선 게 좋다고 했는데 파리는 왜 계속 가서 갔던 데를 가는 건가 아니면은 가서도 파리에서 다른 데를 가는 거예요? 저는 약간 좀 모순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봤던 영화를 계속 보는 사람과 한 번 본 영화는 절대 보지 않는 사람. 근데 저는 너무 명확하게 봤던 영화를 계속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해리포터, 뭐 마블 시리즈 이런 것들은 진짜 한 편당 한 20번도 본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좀 익숙한 곳에서도 어찌됐든 좀 공간이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지고 이제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렸을 때 못 봤던 모습들이 좀 계속 새롭게 보이고 그래서 그 익숙함 속에서의 좀 묘한 설렘과 낯섦을 좀 즐기는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어찌됐든 되게 여러 번 같은 공간을 반복해서 가지만 그때 저의 상황이라든지 뭐 저의 지위, 위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곳에 가도 좀 감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같은 곳에서의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파리를 가기도 하고 또 저도 몇 번 갔었던 이제 로마를 다시 한번 가는 김에 겸사겸사 갈 예정인데 저에게 여행이란 막 낯선 공간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냥 그 공간에서의 좀 새로운 경험이 조금 더 큰 것 같고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저는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내가 이 조직 사회와 맞나? 내가 일을 계속 할 수 있나? 좀 이런 인간적인 고민들을 했었어요. 특히 저는 본가가 지방인데 뭔가 서울에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일을 하다가 여기서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면은 나는 고향에서 계속 살 수 없겠구나. 뭐 이제 이런 고민들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서 정말 무작정 런던행 편도를 끊고 배낭을 메고 이렇게 여행을 갔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극피이다 보니까 여행지에 가면은 뭐 적당히 이제 구경을 하다가 이게 또 이렇게 어플 같은 걸 보면서 비행기 어디가 싸지? 맞아요. 가격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장기 여행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차값 좀 싸게 나온 거 있나? 뭐 이렇게 해서 저의 그 당시에 그 맵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의 뭐 별 모양으로 동네를 왔다 갔다 거리는 해서 소위 말하는 좀 그런 멍청 비용을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추운데 있다가 뭐 더운 오슬로 나라 가고. 맞아요. 오슬로 이런 데 있다가 갑자기 모로코 가고 거기서 갑자기 폴란드 가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옷도 막 샀다 버렸다. 그리고 지금 와서 조금 아쉬운 거는 야 거길 갔는데 거길 안 가봤어? 이런 것이 저는 너무 붙어 있는 많아요. 뭔가 네. 근교에 있고 이런 것도. 맞아요. 뭐 정말 뭐 포르투에서는 렐루 서점을 가야지 이제 이런 시그니처한 곳들이 있는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다니다 보니까 좀 놓치는 스팟들이 있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여행을 떠난 목적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뭔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지에 대한 좀 인간적인 고민을 해결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성격상 내가 계속 한국에 있으면 뭔가 구직 활동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또 지방인들의 서름이지만 다달이 나가는 이 월세와 맞아요. 이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한국에 있으면 뭔가 구직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나는 그냥 뭔가 내 삶을 끌려갈 것 같다라고 하는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나를 고립시켜보자. 그래서 내가 온전히 남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가자라고 했었던 게 저에게는 좀 로망의 도시였던 이제 유럽이었고 그래서 런던행 편도를 끊고 최대한 많은 한국인들을 안 볼 수 있는 여행지들을 다니면서
계속 좀 혼자 생각하고 뭘 해야 되지? 난 뭘 잘하지? 좀 뭘 할 때 행복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 100일 정도를 돌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좀 잘하는, 좀 글을 쓰는 걸 전 너무 좋아했어서 그 특기를 살려서 프리랜서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마케팅사에서 이제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무튼 저에게 여행이란 나의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좀 이렇게 질문을 해소해준 좀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저는 인간적인 고민이 있다, 내 삶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많은 걸 계획하지 말고 그냥 여행을 가서 나를 한번 낯선 곳에 던져봐라,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이 이야기와 좀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하셨었잖아요. 제가요? 네. 그런가요? 뭔가 이렇게 좀 직업이 바뀌는 그런 시기적인. 저는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그냥 딱 하나 기억하고 있었던 거는 세계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커오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제 해군 대위라는 직책까지 맡게 됐는데, 꿈을 실현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고민을 엄청 하고 이거를 같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뭐 고민했는데, 사실 군인으로서 이제 그 긴 기간 동안 잠시 비우고 이렇게 돌아온다는 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을 뭐 그냥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역을 하고 가신 거예요. 전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좀 되게 와닿았던 그 멘트가 있는데, 여행은 약간 다리가 떨릴 때가 아니라 심장이 떨릴 때 가야 된다. 그래서 누가 그랬어, 누가? 네. 그래서 더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늙어서도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때보단 지금 당장 마음이 좀 흔들릴 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관뒀어요. 관두고 이제 전역하자마자 2주 만에 이제 바로 캄보디아를 떠난 케이스였거든요, 저는. 왜 처음 시작이 캄보디아였어요? 저도 그 궁금했어요. 캄보디아는 비자도 필요해요. 그럼 비자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비행기값 아끼려고. 그게 중요하지. 네, 아니, 맞아, 중요해요. 중요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냥 비행기값 아끼려고 간 거였죠. 뭔가 첫 스타트 나라로는 생소한 나라, 생소한 나라인 것 같아. 근데 비행기 값이라면 모든 게 납득이 되는. 아니, 다리 떨리는 것보다 마음이 떨릴 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제가 이제 하루만 걸어도 좀 다리가 좀 후들후들 떨리갖고, 옛날 같은 약간 열정과 이런 의욕으로 찾아다니는 여행은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샌가 좀 돌아보니까 저도 좀 비슷해요. 다미님하고 비슷한 게, 어디 유명한 데 찾아가고 계획하고 가는 여행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완전히 저도 배낭여행을 떠났을 때는, 그때는 사실 스마트폰도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냥 지도 하나 들고 그냥 가서 간 도시에서 배낭여행객들을 찾아요. 먼저 찾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어떤 국적 상관없이 너 어디서 사냐, 너 어디 지내다 왔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짜가거든요, 동선을.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장소를 찾아가는 거는 그 당시엔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사실은 지금같이 정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절대 못 떠나는 여행. 다리가 후들거리기 때문에 못 걷고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여행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 마인드가, 여행에 대한 마인드가 완전 바뀌어 버려 가지고, 지금은 그냥 여행이라면은 내가 일상에서 그냥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잠시나마 일상을 떠나는 정도의 목적이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뭐 어디를 가고 뭐 해외 여행지를 간다고 기보다는 그냥 당장이라도 내일 잠깐 짬이 난다 싶으면은, 그래, 경기도 어디 한번 갔다 오자. 이게 여기 이제 거의 이제 여행의 개념이 돼버려가지고 많이 변했죠, 그런 것들이. 상황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옛날만큼 또 네, 그 직장인도 아니다 보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약간 그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울 수가 있잖아요. 휴가라는 게 그쵸.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일하는 것만큼 그 다음에 나에게 벌이로 돌아오는 게 너무 명확한 일을 하다 보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쉰다는 것을, 일하고 뭐 쉰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리니까 정말로 여행을 떠나야 되는 시점이나 계획을 하는 게 좀 힘들어졌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생기게 네. 되니까. 여행을 가도 이게 여행이 아닌 게 되고, 왠지 어디를 떠난다고 해도 그게 나에게
일로서 뭔가 돌아야 된다는 막 강박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좀 힘들어졌죠. 그게. 좀 생소하지만 라이프 스타일러라는 단어를 좀 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행하다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 너 트래블러니 아니면은 투어리스트니 이렇게 물어 막 봐요. 저는 둘 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패키지 이런 것도 정해진 것도 싫고 또 제가 막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이렇게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낮잠 좀 잤다가 커피 마시고 약간 이런 게 좋은데 이런 여행을 하는 뭔가 세계 여행가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이렇게 내가 돌아다니는 게 맞나? 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아, 그럼 나는 이걸 왜 다니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일상을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막 이게 세계라고 해가지고서는 뭔가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뭔가 한국에서 못했던 걸 해야지 요것보다는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범위가 뭐 이천에 있다가 뭐 서울에 있다가 뭐 이게 뭐 상해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이 지구라고 하나를 봤을 때 그 하나의 그냥 도시 정도의 느낌 그런 의미로 저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일상을 보는 게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라이프 스타일러라는 그런 명칭을 저 혼자 약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분이 아니다 보니까 드러내놓지 않죠. 맞아요. 예, 네. 말하기도 좀 민망해요. 왜냐면 어디 가서 뭐 했어 했을 때 뭘 안 했어. 사실 뭘 안 했어. 근데 뭘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러 거기까지 왜 가? 약간 조금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히 갔다 오고 약간 요 정도 친구들한테 뭐 어디 좋았어 요 정도 얘기하는 정도로 저는. 그러니까 이게 로컬들 삶 속에 약간 들어가는 듯한 삶을 원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꼭 로컬만 가는데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냥 저도 유명한 데 가는 거 좋아하고 그렇긴 하는데 아무래도 유명한 데를 보다는 그냥 이런 일상이 더 좋은 게 유명한 데는 요즘 방송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진짜 좋은 장비로 진짜 좋은 날씨에 전문가들이 너무 예쁘게 사람 없을 때 찍어놔요. 그럼 그걸 기대하고 가잖아요. 그럼 현실은 사람 진짜 많고요. 날씨 안 좋고요. 막 낑겨 가야 되고 뭐 가는 날 휴관이고 막 이런 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이걸 기대하고 가면은 실망도 하게 되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기대하고 뭔가 하느니 그냥 이렇게 내가 오늘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서는 뭐 아, 이건 어떨 거야라고 엄청 걱정하고 오는 건 아니잖아. 출근할 때도 그렇고 친구 만나러 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가볍게 그냥 어떤 상황이 처해졌을 때 그때 대처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일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여행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생각했던 게 다음날 스리랑카를 갈 계획이었는데 그날 그 폭탄 테러 엄청 크게 일어났을 때가 있거든요. 당장 다음 날이었어요.